3망신권 냈는데 그 경쟁 계속 나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농촌 시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선거라 볼 수 있습니까? 간혹 우리 3.15 선거에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선거보다 못한다는.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후보자 매수나 금품 수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애당초 무자격 조합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온갖 조합의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는 농림수협의 조합원들 가운데 이런 가짜 조합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드러난 협동조합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탁 트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어촌마을. 이 마을에 산다는 한 수협 조합원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계세요. 한참을 헤맨 끝에 그를 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김형 씨 댁이 어디? 아유,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 몇 년 됐는데, 한 4년? 사시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요 집 닮고 저쪽에 보이는데, 스레트 집. 이번엔 한 산림조합의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외딴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사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예. 아, 지금 계시나요?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언제 돌아가셨어요? 75이었으니까 오늘 7년 전인가 보다. 사망신권 냈는데 그 경쟁 계속 나고. 또 다른 어촌마을. 무자격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안전조합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업 안 하고 이제 바다에 종사 안 하니까, 우리 이제 이 어민들 얘기로는 이제 안전조합원이라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는 조합원이라 이거지. 인근 시군의 수협에서도 무자격자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한 무자격자는 취재진에게 항의합니다. 조합장도 자격이 없는데 왜 일반 조합원들을 문제 삼느냐고. 그 사람도 배를 갖고 있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배를 보고. 언제요? 꽤 오래됐어요. 실적으로 그렇게. 수협장부터 뭐, 어민이 아닌데. 그럼 우리 같은 밑바닥에 우리는 여기에 전문하게들인데. 문제의 조합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배를 안 탄 지 2, 3년쯤 됐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작년 말에 남몰래 배를 한 척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이래기. 그러나, 내 앞으로, 내가 하나 만들었죠. 자꾸, A라는 부분 어떻고, B라는 부분 어떻고, C라는 부분 어떻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끼워 맞추긴 하니까, 나 요새 뭔가 끼워 맞출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을 찾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지난해 10월 29일 작은 배를 한 척 샀다가 올해 3월 3일 원주인에게 되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경영해야 하고 이런 조건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서류상 선주로 돼 있던 기간은 개월수로는 불과 넉 달이지만 날수로 따져보면 지난해엔 64일, 올해는 61일이고 횟수로는 2년입니다. 어쨌든 60 이상만 어느 정도만 되잖아요. 편법을 쓰지는 몰라도. 그럼 이 출마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거네요? 실제로 어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깐 명의만 갖고 계셨던 거군요. 출마용도 되고 내용을 다 있겠습니까? 뭐. 이쯤 되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취재진은
조합원이 200여 명인 강원도 고성의 작은 수협을 골라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숙박업소 업주, 골재 채취업자, 횟집 사장, 공공기관의 직원까지 어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됐죠. 예. 언제 하신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여긴 근무하신 여기도 지금 한 21년. 이 조합 조합원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100명의 자격 유무를 선거인 명부와 대조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스스로 무자격자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5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이 조합의 투표율은 97%였고 불과 47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한 상황입니다. 그 무자격 조합원들이 지금 그 행사된 투표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떠나서 일단은 위법한 투표권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쟁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사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대전지법 제13인사부는 지난 2010년 실시된 대전 원예농협조합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자격자의 투표는 원천 무효다. 그런데 무자격 조합원 361명이 투표를 했고 이는 1, 2간 표차보다 41명이 더 많았다. 따라서 이 선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 보니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축협에선 지난 선거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700명이 넘는 무자격자가 선거인 명부에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의성축협에 이 선거인 명부를 수정해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이후 전남 고흥과 강진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고발 사태가 이어졌고 장흥에선 조합장 당선자가 무자격자라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또 불과 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전남 나주의 한 농협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농사를 종사했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32명이라 하지만 이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자꾸 선거 때마다 무자격자 무자격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 일정부 농수시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런 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무자격자를 정리했습니다. 농림수협의 전체 조합원 299만 명 가운데 30만 명을 탈퇴시켰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를 정리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조합원, 부정 유권자를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자진해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자격자라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온갖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1년에 6%. 언니 이전보다 좋잖아요. 대당금 6%라고요. 어머니도 내가 20년 만이지 10년 만이 받았어. 그리고 그 상품권이 농협 상품권이 20만 원 나오고. 조합의 입장에선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전국의 농림수협 1389개 가운데 71개는 적자 조합입니다. 이 중에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곳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적자 조합은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자본 잠식 조합들은 출자금을 지금 내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내주지 말라는 왜? 너희들 돈이 없는데 거기에 또 예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빚을 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정리도 못해. 또 각 조합마다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에 못 미치면 해산이나 합병 대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작은 조합들은 조합원을 정리하는 척 신용만 했습니다. 다 저 무작게 그럼 결론은 3분의 1은 자격이 있는 거고 3분의 1은 다 없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마다가 정비하면은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대면시켰다. 평생 대대로 자식까지 온 수준입니다, 실제. 정부도 이런 사정 때문에 무자격자 문제를 눈 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민부도 이제 이걸 이제 조합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이 줄어들었다는 이제 정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지면 그러지 않아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계속 축소하는데 더 축소한다는 거지. 이처럼 관리 감독이 어수라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머릿수를 늘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그 자본 뭐 증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사회에서 직원들 이제 그 조합원 가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왔었거든요. 제가 사실 뭐 자격은 안 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거인 명부가 조작된 겁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 이번 선거는 무자격자가 선거를 했고 또 무자격자가 당선되고 사망자까지 선거 명부에 올라가 있고 이게 과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 3.15 선거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선거보다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각 조합에 무자격자를 다시 정비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율정비입니다. 일선조합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어떤 생각에서 모든 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두번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몇십 년씩 조합원 가입하자는데 그냥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로 이미 선거를 치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법대로라면 무자격자에 의한 선거는 모두 재선거 대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은 직접적인 고발이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선관위로, 선관위는 다시 조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문제는 저기 조합 쪽에다가 조합 중앙회 쪽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로 조합에 남아있는 것도 이를 눈 감아주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무자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고 정당한 조합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상황. 바로 지난 조합장 선거의 실상입니다.